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C 앰플 제대로 고르고 바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비타민C 한 번쯤은 사보셨죠? 자, 기미에 좋다, 잡티에 좋다, 피부 맑아진다고 하길래 큰맘 먹고 샀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따갑고 얼굴 좀 빨개지고 다음날 좁쌀 좀 올라오고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이거 좋은 거 맞아? 이거 참고 바르면 좋아지나? 이거 20%짜리 샀는데 효과 좋겠지? 자, 먼저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는 함량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20%짜리 샀다가 효과는커녕 얼굴만 빨개지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 오늘은 이 부심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제가 팩트 체크하듯이 그냥 하나씩 딱 잘라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른 영상과 다르게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첫 번째, 피부가 튼튼하면 순수 비타민C, 예민하면 유도체나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순서는 세안 후에 비타민C 먼저, 그 다음 보습제, 마지막에 선크림입니다. 셋째, 따가움은 효과가 아닙니다. 잠깐의 좀 약간 따가운 느낌은 괜찮지만 계속 화끈거리고 붉어지면 중단 신호입니다. 넷째, 이미 빨갛게 탄 피부에는 비타민C가 먼저가 아니라 진정과 보습이 먼저입니다. 자,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챙기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세 가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번, 비타민C는 피부를 하얗게 표백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 앰플 하나 발랐다고 피부색이 막 2톤 정도 밝아지고 기미가 막 지우개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핵심은요, 이 표백이 아니라 항산화입니다. 자, 사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가 이렇게 깎아두면 어떻게 되죠? 갈색으로 변하죠. 그게 산화입니다. 피부도 자외선, 스트레스, 염증으로 이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칙칙해지고 잡티가 진해지는데 비타민C가 이걸 줄여주는 그 항산화 성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미백 효과는 있지만 표백과는 다릅니다. 미백에 도움되는 건 맞아요. 다만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해서 어두운 톤을 밝은 톤, 내 원래 맑은 톤에 가깝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타고난 피부색이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있는 색소가 막 레이저를 해서 깨부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 합성되는 애들이 좀 억제시켜줘서 원래의 톤에 좀 가깝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톤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고요. 이 효과는 선크림이 뒷받침될 때 유지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 때 비타민C가 꼭 필요한 재료거든요. 실제로 비타민C가 극단적으로 부족하면 콜라겐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생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노화나 아니면 잔주름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앰플 하나 바른다고 해서 막 콜라겐이 갑자기 막 꽉 차서 주름이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타민C는요, 콜라겐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보조 성분이지 그 자체가 뭐 콜라겐 유도체를 넣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극적으로 시술처럼 효과를 내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순수 비타민C와 유도체, 이건 꼭 구분하세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이 대부분 여기서 헷갈리거든요. 흔히 비타민C는 pH가 낮은 게 좋다, 10에서 20% 농도가 좋다고 하죠. 자,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요, 순수 비타민C, 그러니까 L-아스코르빅 액시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수 비타민C는 산도가 낮아 흡수가 잘 되는데 대신 자극도 같이 올라가요. 자, 그런데 비타민C 유도체는 기준이 다릅니다. 유도체는요, 종류마다 안정성, 흡수 방식, 적정 농도가 제각각이라 이 순수형 기준, pH나 농도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무조건 야 pH 3.5 이하 20%라고 하는 걸 모든 제품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정리하면 튼튼한 피부는 순수 비타민C를 낮은 농도부터 한 10% 전후부터, 예민한 피부는 순한 유도체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헷갈리는 질문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심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제가 O, X로 딱 끊어드릴게요. 20% 고농도면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자, 순수 비타민 C는 20%를 넘긴다고 효과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자극만 커집니다. 농도보다 내 피부가 받아들이느냐가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 비타민 C는 아침에만 발라야 된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침에 선크림과 함께 쓰면 항산화 보조로 좋긴 합니다. 하지만 피부가 견딘다면 저녁에 써도 됩니다. 아침만이라는 말은 조금 과한 표현이에요. 자, 다음 바르고 꼭 5분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흡수될 시간을 조금 주는 건 괜찮지만 타이머 켜놓고 5분을 딱 재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만약에 밀리거나 좀 따갑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요. 보습제를 바로 바르면 효과가 사라진다? 이건 과장입니다. 제형과 피부 상태가 더 중요해요. 자, 보습제를 억지로 막 오래 미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데워야 흡수가 잘 된다. 이건 근거가 부족합니다. 자, 일반 비타민C 제품에 적용할 근거가 약해요. 특히 얼굴이 붉거나 열감이 있는 분들은요, 굳이 자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얇게, 고르게 바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질문이 레티놀이랑 절대 같이 쓰면 안 된다? 이것도 과장입니다. 자, 화학적으로 절대 금기는 아니에요. 다만 얘도 자극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극에 자극이 겹치니까 아침에는 비타민 C, 밤에는 레티놀 이렇게 나눠 쓰면 편합니다. 자, 따가워야 효과가 있다? 아닙니다. 잠깐의 약한 따가움증은 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속적인 화끈거림, 홍반, 각질은 효과 신호가 아니라 중단 신호입니다. 자, 이럴 땐 비타민 C 바르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햇빛 손상이 좋다며 그럼 많이 본 날 바르면 되겠네. 이게 제일 흔한 오해입니다. 요즘 유럽 폭염 많이 알려주셨었죠.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하루 종일 햇빛 보고 숙소 들어오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데 그때 고농도 앰플 바르면 좋아지기는커녕 엄청 따가울 수가 있어요. 자, 그때 피부는 이미 자극받고 열감 있고 장벽이 많이 흔들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치면 막 근육통이 심한데 다음날 또 막 고강도로 운동하는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데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칠 수가 있겠죠. 자, 빨갛게 탄 날은 비타민 C가 아니라 진정, 쿨링, 보습이 먼저입니다. 이 며칠 지나 피부가 안정되면 그때 다시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이 비타민 C 앰플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고농도를 씁니다. 낮은 농도, 주 2에서 3회부터 시작을 하세요. 자, 두 번째, 산화돼서 갈색으로 변한 제품을 계속 씁니다. 자, 색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거나 냄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아까워도 중단하세요. 세 번째는요, 자극이 있는데도 매일 씁니다. 자, 따가우면요, 횟수를 줄이거나 순한 유도체로 바꾸세요. 자, 네 번째는요, 선크림을 안 바릅니다. 기미, 광노화 관리가 1번이라면 선크림 비타민 C는 2번입니다. 자, 비타민 C 바르고 선크림 안 바르면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장 안 가는 격이라 보시면 돼요. 5번째는요. 농도, 숫자만 보고 제형과 내 피부 타입은 안 봅니다. 이게 중요한데 야, 이게 몇 %구나. 이거보다 내 피부가 튼튼한지 예민한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내 피부 상태별 그 비타민 C 선택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튼튼하고 피지가 많은 피부다? 그러면 순수 비타민 C 10% 전후부터 시작.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다? 낮은 농도 또는 순한 유도체부터 사용한다. 홍조, 피부염이 심한 상태다? 비타민 C보다 장벽 회복, 베타스토스테롤이나 판테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 먼저 사용한다. 자, 그리고 비타민 C가 처음인 피부다? 그럼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격일부터 천천히 적용한다. 여드름이 올라온 피부다? 염증부터 잡고 비타민 C는 가라앉은 뒤 자국, 색소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 좋은 성분이지만 마법 성분은 아닙니다. 피부를 갑자기 하얗게 만들지도 탄 피부를 바로 되돌리지도 않아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칙칙함, 잡티, 색소 관리에 도움을 주며 우리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광노화 관리에도 보조가 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성분을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게 바르는 거. 나는 비타민C 바르면 따가운 편이다. 아니면 이렇게 쓰니까 괜찮더라 하는 분들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최대한 직접 보고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순수 비타민C와 유도체의 차이, 그리고 제품 고를 때 성분표에서 뭘 봐야 하는지를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스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